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코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찰 공무원 저희 단기 합격 444 수법에서 2단계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원별 기출 1회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이거 사진 한번 보시면요. 경찰 실제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실제 현장 갔을 때는 지금 사진처럼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본문이 있거나 본문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는 뭐 사지선다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 갔을 때는 이런 문제들은 거의 결국 랜덤한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문제, 본문, 선지를 읽으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게 기본서에서 어떤 단원에 어떤 목차에 있는 내용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는 결국 기본서 단권화와 기출 3회도 정도 때 기본서 단권화 작업을 할 텐데요. 목차 공부법이 좀 중요해지고요. 두 번째는 문제, 본문, 그리고 선지를 보면서 거기서 빠르게 키워드와 중요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 정오 판단이 돼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출 교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서 틀린 선지는 한정을 체크할 거거든요. 그 한정을 체크하면은 출제자의 오답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지를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거는 다 소거를 하는 거죠. 즉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저희가 기출 3회도 분석을 하면서 철저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저희가 444 수법 2단계 여기서는 단원별 기출을 3회도 정도 분석을 할 건데 주로 중요 직렬과 그리고 경찰 공채 직렬 위주로 여러분들이 3회독을 분석하면서 마지막에는 기본서 단권화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첫 번째 단원별 기출 1회독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단계에서는 수험생들이 좀 나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강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미 기본서나 기출을 공부하셨던 재시생분들은 독학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초시생분들이나 일반 수험생들 중에서 이제 대다수가 인강을 활용할 텐데 인강을 활용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강 내에서 강사님이 다뤄주는 범위를 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인강을 안 보고 독학으로 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모든 직렬 다 하지 마시고요. 단원별 기출문제집에서 중요 직렬 위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 직렬이라는 것은 경찰, 공채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출 1회독부터 한 3회독까지는 중요 직렬 약간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타직렬은 어디서 분석을 하냐? 그거는 444 수법 3단계 문제풀이 단계에서 타직렬 기출을 확장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경찰 시험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경찰 공채 기출만 해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사님들의 기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을 직접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풀지 말아야 하는지 관련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과목별 기반이 있는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과목을 풀 수 있다, 기출을. 그러면 뭐 아웃풋 개념으로 푸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이런 선생님들은 푸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빨리 풀고 빨리빨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푸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주로 말하는 초시생분들이나 아니면 재시생분들 중에서 과목별 기반이 없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이 단원별 기출까지는 그냥 풀지 않고 시험 족보라 생각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 적고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기출을 풀지 말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진짜 안 풀어도 되냐? 아니 누군가는 풀어야지 내 실력을 알 수 있지 않냐 등등등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한 10년 이상을 관리해 보니까 느낀 건 뭐냐면요. 첫 번째, 풀기는 기출 교재 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뭔가를 우리가 문제집을 푼다는 거는 저는 강사로서는 그래도 실력이 있는 단계에서 푸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본인의 약점도 알 수 있고.
근데 실력이 없는 단계에서 푸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2번 보는 경찰 시험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는 단계에서 풀면 되는 거지, 기본서 한 번 보고 기출 푸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기본서 양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기출을 어설프게 풀지도 못하는데 풀었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정작 중요한 뒤에 3단계를 못 들어가거나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약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푸는 거는 2단계가 아니라 이 3단계. 여러분들이 444법 이 3단계 공부할 때쯤에는요, 이제 여기서는 문제 풀에 들어갑니다. 단원별 문제집도 풀 거고, 시행착오 기출도 다시 풀 거고, 전범위 동영문서도 풀 거기 때문에 여기서 푸시면 됩니다. 왜냐면 2단계까지 하시면 기반이 잡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기출을 풀지 않고 그냥 분석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추가를 하면, 기출을 안 풀면 좋은 이유. 자, 이거는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초시생도 빠르게 기출 회독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면, 만약에 못 푸는데 풀면은 기출 회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각 과목의 기출 양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풀지 않고 분석을 하면요, 여러분들 해독수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장 가는데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어서 한 2번 보고 갈 거냐, 아니면 기출을 안 풀고 한 10회독을 하고 갈 거냐, 저는 당연히 후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복습이 되잖아요, 빨리빨리.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풀이 단계를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보통 수험생이다 보니까 잘 못 보는 게 당장 눈앞의 과정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전체 과정은 다 봐야죠. 빨리빨리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력 빨리 쌓은 다음에 그 다음 문제풀이에서 안정적으로 푸는 게 중요한 거지, 풀지도 못하는데 괜히 어설프게 풀려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원별 목차별로 어디에서 시험에 출제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보통 기출 교재를 보면요, 해당 단원이 어떤 파트인지가 보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과 저는 목차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출에서 출제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최우선순위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보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선순위는 1순위는 기출입니다. 기출은 사실 두 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중요직렬 기출. 이 부분을 좀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타직렬 기출을 공부를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우리 시험의 2순위는요, 기본서 단권화입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과 소방 공무원 시험은 과목이 개편되면서 과목이 줄어들면서 문제수는 늘어나고,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적인 문제들을 강사님들이 맞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역적인 문제들을 다 많이 놓았는데,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아예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결국은 문제풀이 단계 문제집을 얼마나 많이 푸냐보다는 기본서 단권을 얼마나 잘하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3순위가 이제 문제풀이고요. 자, 1순위는 기출, 2순위는 기본서 단권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비중은요, 첫 번째, 기출에서 출제된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응용돼서 나오거나. 두 번째, 기출은 아니지만 기본서나 기출을 제대로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사실 이 1,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문제. 수험생분들이 제 1순위 예예요. 기출에서 출제된 문제는 거의 다 맞춰야겠죠. 근데 두 번째는 기출은 아니지만 기본서나 기출을 제대로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이게 바로 기본서 단권화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암기를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론의 이해, 정리, 암기해 가지고 그거를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 단권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 2순위를 빨리 잡고 그 다음 문제풀이에서 아웃풋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44법 1, 2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힘을 빼고 좀 빠르게 분석하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너무 오래 걸리면은 여러분들이 3단계 연습을 별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풀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수험생들 중에서는 이런 수험생들 계시죠. 아,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좀 실력 측정받고 싶다. 그래서 나는 좀 문제 풀고 싶다. 잘하는 학생들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 못하는 학생들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풀지도 못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의 단원별로 목차별로 어디서 출제되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답은 그냥 정답으로 다 바꿔 놓으세요. 뭐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단 분석을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문제는 우리가 3단계에서도 많이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오답을 정답 붙여놓는다 했을 때 좀 여기서 많이 좀 질문이 들어오는 게 기아펜 사용해도 되는지. 유튜브 보면은 기아펜 사용해가지고 다시 깨끗한 걸로 다시 뭐 푼다 그런 영상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강사로서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기아펜이라는 거는 어떠한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풀고서 다시 깨끗하게 또 풀고 싶을 때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은요 양이 많아요. 공무원 시험은 철저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위주로 줄여가지고 빠르게 회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깨끗한 상태에서 또 풀 필요가 없고 지저분하게 풀면서 계속 삭제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출 2단계, 2회독, 3회독에서 삭제 작업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아펜은 사용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그러면 답을 다 적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볼 때 답을 다 적으면 다시 공부할 때, 다시 회독할 때 정답이 보이므로 공부 효과가 뭐 떨어지지 않냐?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내가 모르는 거 위주로 보고요. 그리고 표시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위주로 좀 줄여서 볼 수 있잖아요.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서 보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여러분들 분석하고 암기해야죠. 다시 새롭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좀 푸는 연습이 좀 중요합니다. 그거는 3단계에서 하라는 거예요. 문제 푸는 연습은 3단계에서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집도 풀 거고 시행처별 기출도 풀 거고 전범위 동형문서도 풀 거기 때문에 문제 풀이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아펜은 사용하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단어별 기출 교재에서 이제 교재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문제도 있고 본문도 있고 선지도 있고 해설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 포인트나 키워드로 보이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아까 제 앞에서 말했듯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와 선지를 보고서 빠르게 출제 범위를 알고 그리고 각 지문에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보고서 정오 판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빨리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단어별 기출에서 본문, 선지, 해설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요 포인트 키워드가 있으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뭐 현관펜으로 표시할 분들은 뭐 노란색이나 아니면 뭐 초록색 표시해도 좋고 모양을 표시할 분들은 그 키워드의 뭐 네모 모양이나 동그란 표시해도 되고 중요한 내용은 밑줄 표시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표시한 부분이 중요 포인트 키워드가 잘못됐다. 그럼 어떡하냐?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게요. 설마 단원별 기출 문제 안에서 한 번 나올까요? 비슷한 문제는 여러 번 반복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차피 기출 3회독에서 기본서 단권의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기본서 단권에 다시 넣어서 계속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문제풀이 과정 들어갈 거잖아요. 단원별 문제지, 시행착별 기출, 전보의 동형모의사. 그러면 그 부분이 중요하다면 계속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계속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점점 정교화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표시를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주의 가지고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해도 못합니다. 또 특정 교재는 강사님들이 본인들이 표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교재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뭐 밑줄 표시해도 되고, 어떤 키워드나 그런 거는 뭐 동그라미 네모 표시, 아니 색깔로 하실 분들은 뭐 노란색이나 초록색을 표시해도 됩니다. 자, 네 번째, 틀린 선지 있잖아요. 그러면 틀린 선지는 출제자가 의도한 한정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출제자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정답을 고쳐놓은 그 부분이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출제자의 어떠한 함정을 체크하다 보면은 출제자의 오답 의도를 알 수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지, 뭐 유형별 기출 풀 때 또는 실전 시험에서 100점 방지형 킬러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 못 푼단 말이죠. 그때 선지 소법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선지에서 오답의 여지가 있는 거는 삭제를 하는 거죠. 따라서 선지 소거법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거는 삭제하는 연습인데, 이게 실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역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정을 표시한다면, 아까는 우리가 뭐 중요 포인트나 키워드는 동그라미나 네모를 표시했다면, 이거는 다른 모양으로 뭐 세모 표시해도 괜찮고요. 색깔도 눈에 띄게 뭐 빨간색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출의 해설이 있잖아요. 이 해설은 관련 문제의 이론서처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보고 있는 과목에 해설이 부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서 펼쳐놓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해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면서 중요 내용 키워드가 있으면, 중요 포인트 키워드가 있으면 표시를 해주세요. 왜냐면 실제 시험은 우리가 본문, 선지뿐만 아니라 기출의 해설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출제자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할 게 많죠. 그러니까 사실 기출을 굳이 풀 필요는 없어요. 빠르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444번 2단계에서 단어물 기출 1에도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